디딤돌 특례보금자리 받아서 대출금리가 2.1%라고 지금 많이 사던데 이게 30년간 보장인가요?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100% 고정은 없어요. 대출 약관을 잘 살펴보시면은 고정금리로 내가 대출을 받더라도요 100% 기간 동안에 고정금리가 보장되진 않는다. 왜냐면은 약관에 그런 거 써있어요. 뭐 경제나 금융사정이 급격히 변동될 시 고정금리더라도 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깨알같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 그래도 정부에서 내주는 건데, 아니 이거는 정책자금 아니야. 정책자금. 정부가 저기 절대 안 올린다고 하는데 설마 올리겠어? 자, 여기 보시면 신혼희망타운 금리가 0.3% 기습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용 보시면요,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분양 상품인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가 이달 말부터 기존 연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되면서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입주자 공고문을 보면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19세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전용주택의 주담대는 연 1.3% 고정금리로 명시되어 있다. 도시기금도 고정금리, 희망타운 팸플릿에서도 고정금리 라고 했는데 여기 올라간 거죠? 그러는데 국토부가 뭐라 그래요? 법적 운용 계획에 따라 금리가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했다. 약관이나 뭐 이런 데 슬그머니 적혀 있었겠죠. TV에서 특히 예전에 케이블 보시던 분들 보험 광고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막 선전할 때는 막 되게 막 유행어 만들어 가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그 보험의 장점만 막 설명하다가 나중에 뭐 갱신시 뭐가 될 수 있고 뭐가 될 수 있고 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쭈루룩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고지를 안 하면 안 되거든. 광고에서 뭐 허위 광고가 되고 과장 광고가 되니까 고지를 안 하는데 막 갱신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 잘 안 들리죠, 뭐가 있는지. 그런 식으로 따다다다다다 이야기하는 거에 저런 게 있는 거예요. 모든 은행권에서도 다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안 올리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당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단 첫 번째 디딤돌도 지금 금리가 올랐죠. 이달 30일부터 디딤돌 금리 오른다. 그래서 디딤돌 대출 금리도 역시 0.3%포인트 올랐다. 그러니까 디딤돌 금리가 오르는 것도 있고요. 디딤돌 자체가요, 원래 그 한도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겠지만 한도가 조금 낮아요. 그래서 다른 주택 같은 경우는 디딤돌을 거의 못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과거 이야기인데요, 1억 9천 정도 되는 신축 빌라가 있어요. 이것을 디딤돌에서는 대출을 1억도 안 내줬다. 그리고 일반 주담대에서는 한 1억 조금 넘게 나갔다. 그리고 이것을 상호금융권까지 가게 되면은 업계약으로 띄워가지고 기본 대출을 1억 5천에다가 여기에다가 영끌하라고 1,000만원 더 대출을 해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가서 받는 거예요. 이런 거고, 디딤돌은 위험하다기보다는 디딤돌 대출 지금 막 50년 만기에 괜히 대출이 몰리고 그러는 게 아닌 게 디딤돌 자체가 한도가 작아서. 그리고 제일 위험한 거 특례보금자리요. 앞으로 가계부채 뇌관이 될 것이다. 왜 가계부채 뇌관이 되냐면요, DSR을 우회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50년 주담대 생각해 봅시다. DSR을 우회하긴 했지만, 여태까지 우회하긴 했지만 그래도 기간을 50년으로 늘렸기 때문에 DSR을 맞춘 거예요. 50년으로 늘려서 10년 더 갚는다. 그래서 그만큼 이자 더 낸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DSR 우회 정책이긴 하지만 DSR 정책 자체를 아예 부정한 대출은 아니다. 그런데 특례보금자리로는 이야기가 다르죠. 이야기가 다르다. 얘는 아예 처음부터 DSR을 우회하도록, DSR 관련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특례보금자리론이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왜 위험하냐? 첫 번째는 차주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근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오른다고 하죠. 지금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한번 올렸는데 일반형 또 올리고 우대형 또 올렸어요. 그러면은 특례보금자리론 자체가 왜 특례보금자리론 받냐? 첫 번째, 신규로 받은 사람들은 이거 기존 주담대보다 특례보금자리론이 금리가 더 높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규로 받은 사람들은 DSR 때문에. 그 다음에 신규가 아니라 대환으로 받은 사람들 있죠. 대환으로 받은 사람들 역시 DSR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엔 이 부분에서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DSR 때문에 저렇게 받은 사람들은 금리 민감도가 훨씬 더 크다. 금리가 조금 올라도요, DSR 50 받은 사람이랑 30 받은 사람은 얘기가 달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점진적으로 DSR 적용 예외 대상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어디서? 한국은행에서. 즉 점진적으로 DSR 예외 축소, 요거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거예요? 예외였던 사람이 예외가 아니게 된다. 그러면은 예외였을 때 DSR이 60%였던 사람은요, 예외가 아니게 되면은 20%는 갚고 40%로 맞춰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때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저희가 가끔 이야기하는 것들 있죠. 과거에 대출, 원금, 회수가 있었다. 집값 떨어지던 시기에. 예를 들어 LTV가 50%다 라고 했는데 내가 10억 집을 5억 대출을 받고 샀어요. 근데 요 집값이 갱신 시기에 8억까지 떨어졌다.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은 4억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1억에 대해서 원금 회수가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역시 똑같이 그때는 LTV 시대였는데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DSR 시대죠. 미국도 보시면 LTV 높아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LTV 억제하니까 맨날 그런 거는 유리한 지표만 갖다 쓰죠. 미국에서는 LTV가 뭐 80%네 어쩌네 그러면서 왜 우리나라만 LTV 규제를 이렇게 하느냐. 미국에는 우리나라보다 10년 전부터 DSR 규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LTV를 풀어준 거고, 우리나라는 DSR 규제가 안 들어가니까 LTV를 억제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신 나간 언론들이 건설사 편드느라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행동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편든 게 아니라 언론에서 너무 오도를 하니까, 호도를 하고 오도를 하니까 저희가 계속 팩트체크를 했던 거지. 그런데 팩트체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말도 안 되는 걸로 문재인 정부를 깐 거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그건 아니다. 규제 정책이 어떻게 집값을 올리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라이트하우스는 빨갱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정치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정책적으로만 이야기를 하지. 물론 정책 이야기를 하다가 정치 이야기가 가끔 들어갈 때는 있지만 핵심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거는 정책의 효과를 확실하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 와서 봐봐요.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해서 올랐다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해서 오른대요. 이중인격이에요? 정신분열이에요? 그러니까 DSR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과거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주택담보대출 보유 차주의 DSR은 60.6%다. 그 다음에 이게 22년 3분기예요? 아, 금리가 많이 올라서 DSR이 올라간 거 아니냐. 우리 그러면 금리가 굉장히 낮았던 20년 1, 2분기 때도 DSR은 50%가 넘어갔다. 요거 연체율이 떨어지니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집값이 올라가니까 연체율이 떨어지다가 집값이 떨어지니까 연체율이 올라간 거예요. 왜냐면 집값이 떨어져요? 아이씨 경매 나가든 말든 배째 이게 되는데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이양 물고 갚는다. 대출을 더 받아서라도 돌려막기라도 하죠. DSR의 핵심은요, 이자가 아니라 원금이에요. 물론 이자 때문에 DSR이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핵심은 원금이다. 즉 요거를 40%대까지 끌어내린다는 소리예요. 그럼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첫 번째는 DSR 시행 전 영끌. 그 다음 두 번째로 위험한 건 뭐예요? DSR 시행 후에 대출 받은 사람들. 그러면은 이 중에서 첫 번째는 50년 주담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50년 주담대의 DSR을 40년으로 낮춘다. 그러면은 요 사람들이 10년치 DSR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우회한 게 또 하나가 특례보금자리론이잖아요. 3대 악 중에서 50년 주담대 특례보금자리론 DSR을 우회한 거고, 인터넷 은행은 그냥 금리를 낮게 해준 거니까 인터넷 은행은 좀 부담이 덜 하겠죠. 그러니까 특례보금자리론 받은 사람들, 그 다음 시행전에 영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대출 회수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근시일 내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디레버리징이 진행되는 도중에는 점점 더 저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왜냐면 은행에서도 조금씩 계속 떨어졌으니까.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답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벽에 100% 고정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 말만 믿고 사야지 라고 했다가 생각하고 있다가 뒤통수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100% 고정금리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부 고정금리에다가 나중에 변동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고정금리 자체가 사정에 따라서 변동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데 지금 가계부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고정금리더라도 변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특히 특례 같은 경우는 더더욱 위험하고.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